여러분 안녕하세요. KT입니다. GTF 문법의 가장 큰 장점은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출제 패턴만 잘 외워서 자주 나오는 힌트들만 암기, 그리고 찾아내면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문법 파트는 사실 영어 실력이 아니라 기출을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냐 하는 성의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가끔 빈출 패턴이 아닌 변화구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당 문제를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들만을 모아서 우리 고난이도 문제를 뿌시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전부 제가 샅샅이 뒤져서 이런 것도 나왔으니 대비하고 가세요의 목적이고요. 나는 그래서 32점 목표다. 어려운 문제 틀려도 된다. 문법 만점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패스하셔도 되고요. 아닙니다. 저는 50점 이상 65점 목표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의 패턴을 짚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풀이법 생략할 거고요. 평범한 난이도 문제들 다 잘 푸는데 어려운 문제까지 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트 필기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딱 한 장으로 예쁘게 정리해서 마지막에 스크린샷 찍을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진짜 딱 한 장 이 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스크린샷 찍으실 수 있는 시간도 넣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찍어서 저장해두고 자주 꺼내보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셔볼 고난이도 문제는 시제 파트입니다. 시제 파트에서 우리 in이라는 전치사를 자주 보셨을 텐데 in 뒤에 연도나 연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 기간이 나오는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고 힌트 표현 잡아야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in 3days가 3일 동안이라고 해석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오늘 시간 관련된 전치사들 좀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GTF 문법에서 시제 문제는 사실상 딱 두 가지 힌트를 구분하는 문제죠. 첫 번째 힌트는 시간 관련된 시점 힌트, 즉 언제 일어났어?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결정해주는 여러 가지 힌트들이 등장할 거고요. 그래서 이 힌트로 과현미 결정해 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기간 힌트가 있죠. 이 기간 힌트는 얼마나 오랫동안 일어났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3일 동안, 한 달 동안, 몇 년 동안, 혹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런 표현들이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완료 시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 줍니다. 시점과 기간, 이 두 개가 잘 구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언제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3시간 동안 밥 먹었어? 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는 거. 얼마나 오랫동안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3시에 밥 먹었어? 라고는 대답할 수 없다는 거. 두 개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언제 일어났는지에 관련되는 게 시점 힌트. 그리고 기간에 걸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 당시만 일어났는지를 구분하는 게 바로 완료 시제의 힌트입니다. 자, 시점을 알려주거나 기간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전치사들을 좀 샅샅이 보도록 할 거고요. 시점에 관련된 전치사로 at, on, in이 있습니다. at은 굉장히 날카로운 바늘의 느낌이에요. 시계 바늘 생각하셔도 되고요. 딱 특정 시각, 그때를 찝어서 3시에, 4시에, 6시에 라고 표현해주는 시점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걸 가지고 완료 시제냐 아니냐는 결정할 수 없어요. 그 다음 on은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시점이에요. 딱 하루 정도를 포괄하는 요일이나 날짜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하면 on Monday, 5월 3일에 on 3rd May 이런 식으로 쓰일 거고요. 이는 그보다 더 넓은 범위를 지칭해 줄 때 써요. 그래서 월 혹은 연도 혹은 연대가 들어가고 in May 5월에 in 1956, 1956년에 in 1900s, 1900년대에 이런 식으로 좀 넓은 시점을 잡아줄 때 in을 씁니다.
오는 더 넓고 이는 더 넓으니까 범위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안에 특정 시점을 가리키는 시간 힌트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TLF 시제 문제에서 만약에 힌트로 전치사가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n 더하기 연도죠. in 1954, in 1700s 이런 식으로 나오면 1956년 동안 아니죠. 1956년에가 되어서 과거 시제구나를 체크하고 잘 넘어가셨을 거고요. 이거 가지고 완료 시제를 고르시는 분들은 없었겠죠. 자, 근데 오늘 얘기할 건 in 뒤에 연도, 연대 들어가는 거 말고요. 뒤에 숫자 기간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자, 숫자 기간이라고 하면 3 days, several years 이런 식으로 숫자 더하기 시간 단위를 얘기하는데 in이 우리 장소를 설명해 줄 때 무엇 안에라는 뜻을 다들 기억하고 계시다 보니까 in 3 days라고 하면 3일 동안, 3일 안에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in 뒤에 숫자 기간이 들어가면 무엇 후에 라는 뜻으로 얘는 절대로 기간이 아닌 시점을 나타내 줍니다. 시점의 표현이에요. In a few hours. 몇 시간 후에. In 2 hours. 2시간 후에가 되겠죠. In 2 more years. 2년 더 지난 후에, 즉 2년 후에가 될 거고요. later 이라는 부사와 사실상 뜻이 비슷합니다. A few hours later, 2 hours later, 2 more years later. 그래서 in 더하기 숫자 기간은 항상 기간 표현이 아닌 시점을 알려주는 표현이다. In a few hours 414회의 힌트 표현으로 나와서 미래 진행 정답됐고요. In 2 hours 431회의 문제 힌트로 나와서 마찬가지로 미래 진행 정답됐습니다. In 2 more years 529회에 나왔고요. since와 함께 쓰여서 미래 완료 진행이 정답이 됐습니다. 그럼 몇 시간 후에 말고 몇 시간 동안은 뭐죠?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숫자 기간 앞에 전치사 for이 들어있는 게 바로 무엇 동안이라고 하는 뜻으로 기간 표현의 대표적인 아이죠. 그래서 시험에서 in 숫자 기간 나오면 꼭 for 숫자 기간을 함께 생각해 보시고 기간 표현은 for 숫자 기간이었지 in 숫자 기간은 무엇 지난 후에 시점에 관련된 표현이었다 라고 리마인딩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or이랑 마찬가지로 during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for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뒤에 일반 명사인데 뭔가 내 생각에 기간의 개념을 포함해. summer 같은 애들이 들어가면 여름 동안에라고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지 않은 일반 명사는 for가 함께 쓰였을 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한 이란 뜻이 될 거고요. 이런 기간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 명사 동안에를 쓰고 싶다면 during을 써줍니다. during the summer 하면 여름 동안에 얘는 숫자 기간이 아니라 일반 명사를 넣어서 동안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에서는 시점과 기간을 나누어서 힌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시점을 알려주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의 형태에서 자주 나오는 건 in 뒤에 과거의 연도나 연대가 나와서 과거 시제의 힌트가 되는 경우가 많고 혹시라도 in 뒤에 숫자 기간이 들어간다면 3 days, 5 months, 6 years 라는 게 들어간다면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의 시점을 알려주는 힌트다. 지금까지 출제됐었던 in 더하기 숫자 기간 힌트는 전부 다 미래 시제의 힌트로 쓰였고 우리도 문제에서 in 더하기 숫자 기간을 만난다면 얘네가 어느 시점 기준으로 며칠, 몇 달, 몇 년 이후인지 계산해서 시제를 선택해주자. at, on, in과는 다르게
기간을 나타내주는 전치사들로는 for과 during이 있는데 for 뒤에는 숫자 기간이 들어갈 때 무엇 동안, during 뒤에는 일반 명사가 들어갈 때 무엇 동안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 저 실제 문제에서 풀어보고 싶어요. 아시는 분들 일주일 만에 끝내는 지텔프 문법 프랙티스 테스트에 제가 시제 부분 넣어뒀고요. 10회 만에 끝내는 지텔프 문법 모의고사에서는 우리 5회 테스트 5 살펴보시면 관련된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두 교재 모두 제가 다 기출을 기반으로 단어와 문장 구조 조금씩 바꿔서 모든 문장들 그리고 문제들 구성해 뒀으니까 실전 시험이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빠른 지텔프 졸업을 응원합니다.